네, 반갑습니다. 팽경자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한 명의 선택, 이 제롬 파월의 선택으로 아마 투자 상품들의 장세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짜가 이틀 뒤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의 장은 그 전에 일어나는 작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에 관망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장에서는 시나리오를 굴려보고 이 다음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추세선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때쯤에 이런 장에서 약간 이 추세선을 이탈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할 것이다, 또는 뭐 여기에 지지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좀 주워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걸 기대를 해보고 매매를 하겠다, 또 그에 대한 손절가로는 저가를 걸겠다, 이런 대응이 되겠죠. 후자가 더 유리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가 그냥 계좌에 찍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면은 마이너스는 줄일 수가 있겠죠. 우선 썸네일에 표시를 했듯이 이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한 2주 정도의 장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으면서 저가를 올려주고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줬던 장입니다. 하지만 어제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답지가 여러 가지에 해당하겠지만 추세가 좀 약해지고 고점을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추세가 금방 종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차트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 앞서서 지금 현재는 복귀부터 하셔야 됩니다. 과거장 분석하고 오늘장 분석하고 미래장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과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단기 상승으로 봤었고요. 지금의 상승을 말을 하는 겁니다. 16.9K부터 17.2K까지 상승을 했어요. 0.3K 상승한다는 거 적중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장난이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상을 했던 거는 그냥 횡보거나 좀 약간 반등하겠다, 저가를 이탈시킬 확률은 좀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스닥의 반등을 좀 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스닥도 그렇게 크게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 그저 내리지만 않을 뿐이죠. 자, 이게 과거의 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은 해석할 게 없습니다. 뭐 정배열, 역배열, 5일선, 골든크로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하루나 이틀 뒤면은 이 관점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분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미래장이 좀 중요하겠죠. 언제일까요? 13일일까요? 14일일까요? 15일일까요? 15일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헷갈리는데 15일 목요일 오전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분석을 해야 될 게, 지금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이게 깃발 형태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횡보장으로서 봐야 되냐, 아니면 대칭식으로 봐야 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고점이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럴 때 패턴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지지랑 저항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지 저항 체크하는데 간단한 거 하나 있죠. 그냥 저점 고점 체크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항만 하나만 체크 더 해드릴게요. 즉 지지는 여기를 체크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 올려쳤을 때 저항 어디에 형성되었냐,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일봉 차트로서 5일선, 21선, 60일선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트에서 고점을 올려쳤을 때 4시간 봉에서 표현이 되는 이 매물대 있죠. 지금 이 매물대를 올려쳤을 때 저항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60일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니까 그냥 왜 그런 거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의견은 이격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격 차이든 아니면 이평선 간의 차이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60일선이 위에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금 이격이 위에 발생을 하고 있고 저항으로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60일선의 저항,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좋고, 이게 완벽하게 적중을 했을 때가 지난 과거에 22년도 한 7월장에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저항 맞이하고 그 다음에 5일선과 20일선 관계로 상승을 했던 장, 그 중에서 21선 저항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은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하락 측면에서는 큰 그림은 이런 식으로 약간 역배열 상태에 빠지면서 하락할 때는 캔들이 아래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추세가 반전이 될 때 제가 말씀드렸던 60일선의 저항을 맞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고요.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수렴을 한 다음에
추세가 바뀔 걸 암시를 하면서 기존과 다른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는 장은 이거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실 때는 약간 상승세일 때 60일선이 지지로서 쓰이게 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여기서는 틀렸지만 여기서는 지지 나온 거 볼 수도 있고, 강세장에서도 지지로서 좀 표현이 됐었습니다. 하락이 시작됐던 게 지금 표시드린 단 한 번도 깨지 않은 60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구간에서 60일선의 저항도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딱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만약에 올라갔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은 저항은 어디에 형성이 될 것인가? 무조건 그냥 60일선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구나라고 체크를 하세요. 물론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은 여기서 좀 비중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원화 차트가 매우 다릅니다. 지금 차트가 4시간봉 차트죠. 테더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다지 큰 조정은 아닌 것 같은데 원화 차트에서는 큰 조정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김프로서, 또는 요즘 장에서는 좀 환율로서도 좀 체크가 되더라고요. 환율이 낮아졌다 하면은 더 하락을 하겠죠.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테더 차트만 보시고 원화 차트에서 뭐 지지 벗어났다 아니면은 뭐 고가를 올려놨다 이런 거 의미 없으니까 웬만하면은 테더 차트 보면서 승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들에 해당합니다. 올라갔을 때만 설명을 한 이유는 저는 좀 방향성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제 아이디어가 빗나가고요.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두 가지만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매물대 저가나 매물대를 체크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저가를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전체가 저는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으로서 핵심 매물대는 16.2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것은 매수 세력이 충분하다면 지지 위에 형성이 되고요. 그거는 보통 이 구간과 이 구간 절반쯤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16.56K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이낸스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깨버리는 그런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지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하진 않고 있고, 이거는 실시간장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첫 번째 지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장을 볼 때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봤었던 것은 엑시 선물 차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봤었던 것은 레버 또는 리버코인에 해당합니다. 제가 좀 표현을 했던 장이 좀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 지점부터 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약간 헷갈렸던 게 30분 봉이나 15분 봉이었어요. 첫 번째로 30분 봉에서 만약 매매를 좀 열심히 했다면은 아마 여기서는 손절이 났을 겁니다. 롱을 봤지만 결국에 내려와서 저가 이탈했으니까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손절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다시 골든크로스 확정이 났을 때 들어가서 익절을 하는 모습까지 가져갔다면은 좀 수익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난 레버코인에 대해서 내가 분석해서 8배를 먹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는 왜 지금에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느냐. 전형적인 그냥 억가인데, 그냥 수익이 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제 코인을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변곡점을 찾아서 매매를 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설명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승세가 나왔을 때 특정 부분을 발견을 하고 방향성을 바꿀 때, 그때 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변곡점 매매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PRZ 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영어 좀 싫어해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측면에 있어서 방향성이 어디서 바뀔 것이다, 어떤 측면으로 받아야 된다 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이지, 영상도 안 보고 그런 말을 하실 거면은 굳이 제가 답글을 달아드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의견을 내뱉는 건 좋은데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엑시나 레버코인이나 좀 열심히 살펴봤고, 이제는 또 다른 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선 좀 넘어가기 전에 레버코인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 더 드리자면은, 이게 아직 상승 다이버전스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쏟으면서 어제장과 같이 한 번 더 쏟고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리버싱 형태로,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지만 RSI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때 방향성을 위로 생각하면서 관점을 확보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엑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내리는 공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표현이 되죠. 약간은 아쉽게 4시간봉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고요. 보통 이런 거는 4시간봉까지 채워주고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안 채워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추세에 가늠하면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5일선과 21선의 상관관계인데 골든크로스 나와서 반등이 나올 때 잡는 것도 좋고요. 정배열로 바뀌면서 그때 잡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좋은 거는 추세가 역전되는 그림을 보고 진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점을 확보를 하실 때는 여기 RSI에서 이런 식으로 관점을 더해줄 수 있는 것 관찰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한 매매를 해보시고요. 제가 관점 공유방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 방은 12월 달 안으로 만들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음 알트코인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엑시코인이나 레버코인을 설명을 드릴 때 변동성이 조금 안 나오니까 좀 기다렸다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그 구간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추세가 가늠이 안 됩니다. 어디론가 튀어도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기본 전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롱숏을 노리기보다 비트코인의 방향성부터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정도는 대기를 하시고 이 부분이 마치 지금 현물 시장에서 40% 뛰고 마이너스 20% 30%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 저는 돌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럴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매직코인이 아까 마이너스가 좀 심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약간 변곡점으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기존의 데이터를 좀 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전에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면은 추세선이 꺾였을 때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매매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변동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대기를 하다가 제가 좋은 코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관점 공유방이 여러분들 눈에 안 그려지실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각종 커뮤니티나 여러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냥 나 밥 먹었다, 지금 축구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도 말을 하지만 관점이 공유가 되는 것은 한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상 중인 방은 모두가 관점 공유를 하면서 나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5파 보고 있다, 지금의 1파에 해당한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저는 한시가봉에서 진짜 핵심 구간인 것 같아서 주요 매물대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선발대를 보내놨다 라고 공유도 하고, 또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오늘자 오전에 이더리움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바이낸스 측에서 이더리움 순유출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100%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좋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공유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꽉 채운 카톡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2월 달 중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입장권 개념에서 무료 선물방에 입장해 계신 분만 선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